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진행된 본교섭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딜레이브 지부 노동조합은 오늘 진행된 11차 본교섭을 통해 교섭 결렬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딜레이브 지부가 교섭을 최종적으로 결렬 선언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희망퇴직입니다. 딜레이브 지부는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 영업적인 환경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사와 협력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작년 교섭 시 업무혁신 TFT를 통해서 다양한 회사에 도움되는 제안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CC 프로젝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업무 개선 효과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제시를 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추려 쓰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었고요. 올해 들어서는 현장 멀티 인력에 대한 재배치라든지 영업 지원에 대한 TM 업무 관련돼서 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 조합원을 지키는 싸움을 진행했었는데 이제 진짜 구조조정 관련된 회사에 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막아내는 싸움을 이제는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3월 상견례 때 대표이사는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자기가 직고용을 시작한 대표이사인데 어떻게 조합원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냐. 인위적인 해고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식석상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 11차가 진행되는 교섭 상황에서 회사는 어렵다고 하면서 아무 안도 제시하지 못하다 10차 교섭에서 가져온 게 희망퇴직이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우니 희망퇴직을 하자.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성을 높이자. 그리고 적체되어 있는 이 인력 구조를 새롭게 바꿔보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희망퇴직을 하겠다고 합니다. 희망퇴직은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자와 노동자를 갈라치게 할 것이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올바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갈라치게 할 겁니다. 저희는 이 딜레이브 지부는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다양한 방법들을 진심으로 고민하면서 회사에 제안했습니다. 그런 노동조합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뒤에서 몰래 희망퇴직이라는 그런 칼을 갈고 있었던 이 회사의 이 모습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저분 동지 여러분, 이제 하나 되어서 우리의 고용보장, 우리 단협에 있고 회사와 맺었던 고용안전보약서를 지키는 그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될 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희망퇴직이었다면 두 번째는 임금과 단체 교섭에서 제시한 회사 안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회사는 오늘 본교섭을 통해서 회사의 안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은 저희가 정액 500만 원을 주장했는데 회사는 사업계획상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했을 시 그 초과분에 대해서 임금 인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402억입니다. 402억을 달성하고 초과되면 임금 인상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금 인상을 인센티브 형태로 주겠다는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다는 이 제시안을 회사가 낸 겁니다. 그리고 통상시급 인정할 수 없고 사회공헌기금도 목표가 달성되면 달성되는 금액에서 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 인상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온 단체 방안은 저희가 기존에 회사한테 요구했던 안은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중 가족 돌봄 휴가만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 그 중에서도 휴가시 보장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단 1절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요. 계약 중에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안을 회사가 제시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보상 휴가제입니다. 예, 대체 휴무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토요일 휴일 연장 근로를 하게 되면 연장 근로 수당을 주지 않고 평일에 쉬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협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협정 근로자라는 그런 단협 신설 항목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파업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파업에 참여할 수 없다. 특히 헤드엔드 전송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조합원들은 파업 시에도 절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단협 문구로 넣으라는 요구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회사 안을 가지고 더 이상 협상할 수가 없어서 노동조합은 단호하게 오늘 11차 본교 수업을 통해서 결렬을 선언하고 회사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노동조합과 싸우겠다고 싸움을 걸어오면 당대히 맞서 싸워야 된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렬을 선언하고 오늘 급하게 운영위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면서 오늘 저녁 전체 지회장님들과 함께 추후 대책 마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진행에 앞서 지부가 쟁대위 관련된 최초 지침을 전체 조합원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쟁대위를 통해서 다양한 이후의 소식들과 내용들은 더 공유되겠지만 내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희망퇴직이 마무리되는 금요일까지 전체 지혜 모임을 진행하여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니 지혜 모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전체 조합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지금 상황을 공유하고 지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도 명확히 말씀드릴 테니까 그 상황을 공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여 쟁대 1호 지침 목요일, 금요일, 오늘, 내일과 모레 전체 지혜 모임을 실시하시고 전체 조합원 지혜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와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후 쟁대위를 통해서 지회장님을 통해 모든 정보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지부는 그동안 회사 어려움을 알고 회사와 협력하고 상생하고자 많은 부분을 후퇴하면서까지도 회사와 협력하려고 하고 진심을 가지고 회사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노동조합 무시하고 노동조합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이 적반하장의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을 파괴시키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이제는 저희가 나설 때이고 이제는 뭉칠 때입니다. 조합원 한 분 한 분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지부가 내리는 지침에 따라서 한 목소리, 한 방향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에 딜레이브 지부장과 포함한 전임자, 지회장 모든 동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측이 지난달 28일 경영위기를 타개하겠다며 6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안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희망퇴직은 총 2차에 대해서 진행이 됐고요. 1차 희망퇴직은 261명이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261명도 사실상은 희망퇴직을 안 쓰면 회사가 정하는 사람들을 갖다 정리해고할 수 있다는 협박에 못 이겨가지고 나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증권은 1차 희망퇴직에 이어 또다시 200명에게 해고 예고를 통보했습니다.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10월 1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90명 정도가 희망퇴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해고였습니다. 열심히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저는 정말 이 정리해고 예정자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자기 자리에 다른 직원 사장 나와서 앉혀놓고 일을 안 준대요. 일도 안 주니까 앉았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직원들한테 자발적으로 희망퇴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증권은 경영난 때문에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원도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서는 좀 계속 적자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을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비용 절감 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금융권의 이 같은 구조조정은 현대증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권 전반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국내 20대 증권사의 직원 수는 현재 3만여 명,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연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금융권에서 1만 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희망퇴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렇고 무한 경쟁을 통해서 금융산업을 팽창시키고 확장시키고 강화시키겠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위기의 교훈은 금융의 안정성인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정책들을 내오고 있다는 거예요. 박수건 씨는 지난해 말 24년 동안 몸담았던 한 증권사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실적이 떨어지자 사측이 퇴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사표를 종용했습니다. 과연 이제 3차를 버텨낼 수 있을까? 또 버틴다고 해도 대기 발령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부르더라고요. 불러서 급여 3개월치를 더 줄 테니까 그만 버티고 사표를 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무너졌어요, 제가 사실은. 회사를 그만둔 뒤 박 씨는 힘겹게 보험 설계사 자리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표를 내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일자리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직업 상담도 받아보고 했는데 증권사 경력 가지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대부분 급여가 한 150, 160, 120에서 150 요 정도 선이었어요. 이강한 씨도 잘 나가던 증권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한 달 전 사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른바 희망퇴직이었습니다. 대표이사라고 하는 대현대차그룹의 계열사 HMC 투자증권의 대표이사라고 하는 양반이 지점장과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니네 지점에서 한 달에 얼마 버냐? 그러면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은 한 달에 얼마를 버냐? 그러면 너네는 동네에 유명한 칼국수집이나 짜장면집보다 못한. 그러면 그 지점은 없애고 짜장면집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회사의 실적 압박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이 씨가 목도한 것은 동료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매년 사람이 죽었어요. 매년. 근데 회사에서는 그냥 개인적인 문제로 덮어버렸죠, 다. 다 자살이죠. 예. 압박감? 그렇죠. 압박감이죠. 작년에 인천 쪽에 지점장님 하셨던 분은 아침에 투신 자살하셨는데, 그다음에 올해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 지점에서 목을 맨 죽었는데, 그것도 역시 개인적인 문제로 덮었죠. 직원들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회사에서. HMC 투자증권은 전체 지점 50개 가운데 15개만 남았고 250명 정도가 희망퇴직으로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전체 직원의 30%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2년치 줬다? 많이 줬다? 많으면 많고 조금 돈이에요.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이쪽 일만 계속 한 20년 정도 해서 솔직히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서 마지막에 머리도 두르고 조끼 입고 길바닥에 앉아서 농성 아닌 농성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뭐 그래도 회사는 꿈쩍 안 하니까. 그래도. 차마 집에는 이 사실을 알릴 수 없었습니다. 사표를 내고는 열흘 가까이 자신의 지점에 출근 아닌 출근을 했습니다. 이 씨는 아직도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물 그리고 투쟁을 철회하는 증권금융사가 즐비한 여의도 빌딩가. 그래서 길게 하지는 않으려고.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칩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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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와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2일 현대증권은 해고 예고 통보를 철회키로 노조와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400명이 희망퇴직이란 이름으로 회사를 떠난 뒤였습니다. 희망퇴직을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정책에 따랐고 가지 말라 하면 가지 않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정리해도 남은 것은 처절한 현실과 빚만 남았습니다. 노조위원장님, 대기업은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언제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조조정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가 회사의 경영상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영업 구조에 있어서의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인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속 직원들,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다 라고 했을 때는 희망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희망퇴직이 정리해고를 둔갑한 희망퇴직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정부 정책의 실패와 경영진의 실패가 금융산업의 위기가 왔을 때 제1차 타겟이 되는 게 금융노동자다. IMF 때도 그랬고 은행이 망했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은행 노동자가 길거리에 나가는 것인 것처럼 이번에 두 번째 위기에서도 증권 노동자들한테 증권사를 이렇게 팽창시킨 건 정부인데 그리고 운영을 한 건 경영자인데 제일 구조조정의 1순위는 금융노동자, 증권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이제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바탕 금융권을 휩쓸고 간 구조조정은 앞으로도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중산층이 점차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김세봉입니다.